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밤이네요. 밤 9시 한 20분쯤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 영상 기록을 남겨보는데, 오늘 뭐 주요한 그 일정은 윤석열 낮에 그 방송 한참 하다가 낮에 내가 그 영상 기록을 남기다가 갑자기 그 윤석열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떠듬거렸는데, 처음에는 할 때 윤석열이가 알았고, 그 윤석열 총장이라고 했는데, 한참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그 검찰총장 그 윤석열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안 나더라고요. 그래 한참 그 뒤에 이제 또 생각이 다시 나던데, 여하튼 그 윤석열이라고, 뭐 내 입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이 참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며칠 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이봉규 씨라고, 내보다 2살 적은데 1958년생이고 아마 그분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분인데, 그분 그 유튜브 그게 같이 이제 그 방송에 나가시 가지고, 그 트럼프가 굉장한 사람인데 총재님에 비하면은 1억 분지 1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건 뭐 분명히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며칠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트럼프가 허경영 총재님의 1억 분지 1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윤석열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석열이는 또 트럼프의 한 1억 분지 1이 안 되겠나?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억 분지 1 곱하기 1억 분지 1에 1분의 1밖에 그밖에 더 되겠느냐고. 물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니까 뭐 좀 그거에 비중이 조금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있지만은, 그 참 그 총재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총재님을 따르는 내 같은 사람의 눈에도 뭐 그 비슷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그 외울 것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외울 게 참 많아요. 그 진짜 그 공부할 게 참 많은데 말이에요. 이래 보면은, 이게 보면은 시무 십도라고 있어요. 그 단계가 열 가지 단계가 있는데, 소를 찾아가는 그 단계인데, 그런 것도 외우기도 바쁜데 말이야. 그 검찰총장 이름까지 외울 게 뭐냐고. 그래서 내 이름이 처음에는 나오다가 하던 뉴스를 한 번씩 이렇게 뭐 듣다 보니까 그 윤석열이 하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게 그만큼 그 머릿속에 담아야 될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 방송은 뭐 몇 사람 안 보니까, 오늘 그 중요한 그 일정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낙연 씨라고 있어요. 이낙연 씨가 그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로 돼 있는데, 이분의 그 최측근이라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하고, 그 이낙연 씨가 그 뭐야 그 전라남도 도지사인가 그걸 할 때에 뭐 권리당원 그걸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이라면은 그 이제 당비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돈으로 이렇게 좀 납부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징역을 1년 2개월인가 실형도 그 살았다고 하더라고. 참 진짜
이낙연 뭐 이름도 또 기억이 왔다 갔다 그러네. 이런 사람 좀 있으면 다 정치 지도자 교육대에 들어갈 사람이라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름을 외우고 싶진 않아요. 하다 그런데 이낙연 씨가 맞지. 이낙연이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일을 많이 하셨던 사람인데 나이가 가벌병정 갑진 을사 병호 저 정미생인 것 같아요. 50 너희라 그 만으로 하면은 654 병호생으로 봐야 되겠네. 1966년생 같은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무슨 그 옵티머스로부터 이제 어떤 뭐야 복사기인가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뭐 받고 뭐 하여튼 그 이번에 뭐야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하여튼 그런 관계로 해서 선관위에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정치자금법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참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 이낙연 씨 같으면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선 주자의 제1 선두를 달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이가 1위고 뭐 또 아까 윤석열이 참 이런 참 그런 사람 이름까지 외워야 되니까 윤석열이가 2위고 그다음에 이낙연이가 3위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측근이 그렇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뭐 자살을 당했는지 그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게 있고 뭐 얼마 최근에 보면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죠. 정두원 전 국회의원도 그렇고 노회찬 씨도 그렇고 또 기타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하튼 참. 그 다음에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그 낙검수 회원이라고 있어요. 참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 그 이명박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참 이런 인간이 참 대통령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알린 분이에요. 그 나름대로 참 진짜 한 역할을 크게 하신 분입니다. 주진우 씨라고 하고 김용민 씨하고 또 김어준 씨하고 정봉주하고 저는 의원이죠. 정봉주 씨는 탄도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 그 무렵에 이제 그때 거기 열린 우리당인가 그래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3차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그죠? 3, 4, 5, 6, 7 이래요. 그러니까 2002년 12월 달에 대선이 있고 2003년 2월 25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그 임기가 시작했으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그렇게 한 5년 하셨는데 2004년도 그때 이제 탄핵을 뭐 김기춘이라고 아까 낮에 이야기했지만은 김기춘이가 좀 주동이 돼가지고 탄핵을 이렇게 그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하니 많이 할 때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고. 그때에 그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정봉주 씨라고. 거기 몇 대야? 거기 2004년 같으면은 4, 8, 12, 16, 20 그러니까 원래 21, 20, 19, 18, 17, 17대인가? 17대 국회의원 같은데 하여튼 2004년이래. 그때 네 분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진짜 그 똘똘 뭉쳐가지고 그 낙곰수를 참 잘 끓여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정봉주하고 김어준하고는 조금 이렇게 하여튼간 네 사람이 잘 어울렸는데
어제 보니까 뭐 저기 저 김용민이는 좀 뚱뚱합니다. 그래서 뭐 그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분인데, 김용민 씨하고 이제 주진우는 요즘에 저 KBS 그 저녁 5시인가 6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요. 생방송을 하는 분입니다. 그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도 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분 입장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 겁나는 사람이 없을 건데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라디오 방송 하는 걸 여러 번 들어보면은 진짜 뭐 아주 뭐 대한민국에 뭐 참 진짜 하기야 뭐 이명박이도 주진우가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주진우예요. 주진우 기자입니다. 그만큼 그분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굉장히 참 진짜 그 권력에 대항해가지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에 대항해가지고 대통령을 깜빵에 넣는데 제1등 공신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 주진우 기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에 뭐 진짜 겁나는 게 없지요. 그러나 내가 보면 까막눈이지 뭐. 천하에 뭐 말하는 거 보면 천하에 겁이 없이 이야기해요. 검찰총장도 형하고 양정철이하고 같이 만났을 때 뭐 양정철이 앞에 윤석열이 보고 말이야, 충성맹세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정철이한테 그렇게 반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 할 정도고, 또 뭐 추미애가 이제 그 윤석열이한테 직무 정지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그러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파워가 세지. 하여튼 뭐 참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사람들 참 대한민국에서 숨쉬기도 힘들게 살았다고. 그런데 프랑스의 그 도피 생활도 하고, 하여튼 이명박 박근혜 때는 굉장히 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봉급도 다 탈려버리고, 마누라가 집에서 뭐 기자하면 뭐 집에 봉급을 갖다 줘야 살면 살 건데 봉급 줄 입장이 안 됐다고요. 지금은 좀 생활이 좀 안 나아졌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주진우하고 이제 그 김용민 씨하고는 조금 이렇게 아주 뭐 친형제처럼 가깝게 있다가 검찰총장 윤석열이하고 추미애하고의 그 어떤 그 관계를 두고 지금 주류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를 적극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낮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나라 검사가 진짜 너무 파워가 세니까 이거 일제 시대 때 만들었던 막 그런 파워가 아직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대표적인 예로 김기춘이가 기소권 이런 걸 너무 남발해가지고 말이야,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참 진짜 그 벌을 받고 고문당하고, 참 그렇게 한 데는 검찰이 너무 이렇게 막강하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했고, 검사들의 사생활이 또 복잡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누구냐 박희태라고 국회의장 하던 그분의 사위도 좀 그런 점이 있죠. 그 사람도 검사죠. 그런데 좀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구속되고 그랬죠. 구속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모욕감을 주고 한 사람들도 다 검찰이라고. 그러니까 좋게 보겠느냐고. 검찰의 잘못된 점은 고쳐야지. 그러니까 검찰 조국이라든지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엄청 각오를 단디히 한 거라고.
그리고 추미애가 이제 거기에 입장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 검찰 개혁하는데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주류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처에 이제 그 낙곰수 회원 중에 이제 김어준이하고 김용민이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합세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에요. 그에 반해가지고 또 이제 그 윤석열을 또 편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가보니까 이 4.15 부정선거 말이야. 이건 굉장한 거거든. 이거는 뭐 지금 뭐 오늘 저 트럼프 그 이야기한 거 보세요. 트럼프가 명연설을 했다고. 트럼프가 이때까지 4년 동안에 미국은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에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좀 8년을 보통 하는데 4년 동안에 2016년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원래 이제 4년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4년 동안에 일을 많이 했다고. 트럼프가 우주군도 창설하고 말이에요. 진짜 뭐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경제 생활이 좀 많이 나아졌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그 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크게 잘한 것은 이번에 이제 11월 3일 날 있었던 미 대선의 부정선거와 지금 현재 싸우고 있고 이것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이기게 된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미국의 저 부정선거 참 사례가 오늘 트럼프의 명연설에 보면은 쫙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쭉 트럼프가 이기는데 말이야. 갑자기 새벽 3시 반, 아침 6시 반 이때 막 바이든 표가 막 몰표가 나오니까 그것도 우편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세밀하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내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진짜 여러 가지로 이제 컴퓨터 조작도 있고 컴퓨터 조작을 해도 이제 도저히 이거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가짜표를 무더기로 막 이렇게 쏟아진 것도 있고 뭐 그런 게요. 진짜 어마어마한 선거 부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4.15 총선에 그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블랙 시위를 해가지고 많이 했어요. 부산 해운대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는 부산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서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하고 아마 집회를 계속 열었어요. 열었는데 평화적 시위를 하니까 이게 이제 성공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떠들고 마이크 잡고 떠들면 많어. 거기서 뭐 반응이 없는데 반응이 없고 일반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언론사들 KBS, MBC, SBS 또 뭐 MBN, 채널 A 뭐 여기서 보도 자체를 안 해요. 선거라는 부정선거했다든지 조작선거라든지 그런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뭐냐, 지금 현재 오늘도 내가 퇴근하면서 내가 5시에 조금 테레비를 틀어놓고 이제 5시에 마쳤으니까 샤워를 하면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마찬가지야. 연합뉴스 틀어놓고 보니까 당선자 바이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보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바이든이다,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급하고 뭐 크게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 이런 데는 뭐 그런데 또 투표가 있어도 선거날에 투표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야 뭐 텔레비만 틀어놓고 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은 이거 뭐 바이든이 됐는갑다 이제 이렇게 알지 세밀한 내막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금년 그 4월 15일에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이것을 내막을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원천적인 무효니까 재선거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부정에 가담된 사람들은 구속을 많이 돼야 돼요. 그 60년 전 경자년에 1960년 원래 이제 딱 60년 뒤인 2020년이고 그런데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고 이번 4.15는 조작선거 내는 부정선거단 말이야. 똑같아요. 60년 지나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교묘하게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불역 시위를 해도 성공이 안 되는 것이 언론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그냥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그 민트 혁명이 일어난다려는데 민트는 이제 민경호 할 때 민자고 트럼프 할 때 터자예요. 그러니까 민경호 할 때 민은 민, 그 다음에 트럼프 할 때 터, 그래가지고 민트 혁명이 일어난다 이제 이러는데 근데 민경호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죠. 이분도 아깝게 졌어요. 그 부정선거 아니었으면 이분이 당선됐을 거예요. 그 이제 백악관에 가가지고 이제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또 미국 자기가 이제 언론사나 이런 데 찾아가서 계속 그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그 민경호 의원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으로 뭐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박주연인가 뭐 그런 변호사도 이런 거 지금 현재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밝혀내는데 그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진짜 국민들이 경악을 할 정도 경악을 합니다. 하는데 요것을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금방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런 사건이 된다고 정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나 그 60년 전에 그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말이에요. 그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균과 이분이 아마 사형당하고 그 당시 곽영주 요즘 말로 하면은 그 경호실장이에요. 이런 분들 다 사형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수사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야. 왜 정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이 일 잘하는 사람 말이야. 이거 뭐야 또 뭐 원전 문제 해가지고 뭐야 월성인가 뭐 그게 그런 문제 뭐 옵티머스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밝혀내면은 오늘 내나 옵티머스 뭐 그 사건을 해가지고 이낙연하고 제일 가까운 척건이 이제 좀 자기를 위해서 감옥도 대신 간 사람이잖아요. 권리당을 하니까 그 사람은 참 진짜 당원이라면 회비를 내야 되는데 회비를 일반 사람들이 회비 내면서 당원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회비를 자기가 이제 대남 해줘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된 사람인데 그것도 옵티머스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옵티머스 문제가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밝혀내고 4.15 부정선거까지 디비버리면 이 정권이 물어앉아 버리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교체를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건 안 되지. 윤석열을 일을 차게끔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가게끔 해야 된다. 지금 이 판이라고 지금 이 판인데 그 주진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윤석열의 편을 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낙검수가 분열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것의 하나의 그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무너지는 거는 무너지는데 또 그것이 이제 벌써 이렇게 실감이 나잖아요. 지금 벌써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이 되고 말이에요. 낙검수 그 참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감될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그 과정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그 낙검수 회원 네 사람이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이번 사퇴를 주고 추미애 윤석열이 사퇴를 주고 좀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 이것은 하나의 징조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 지금 오늘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내 영상 기록에 남기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이제 2020년도 이제 12월 달이 원래 이번 달이 마지막 달인데 이제 얼마 남았어요. 한 6일 정도 남았고, 내년 1월 20일은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해야 하니까 46일 이내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참 진짜 뭐야 관티모어인가 쿠바의 관티모어인가 미국 해병대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참 진짜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 미국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그게 들어가면은 병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힐러리라든지 클린턴 전 대통령, 또 전 오바마 전 대통령, 피자 게이트도 있습니다. 피자 게이트. 참 피자 게이트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관련된 그 전직 대통령, 조금 또 이제 민주당의 후보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구속 수감되고, 여기에는 CIA, FBI의 주요한 간부들도 다 관련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은 거의 내전 상태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남북 전쟁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에 보면은, 내가 내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이 이제 50개 주로 나눠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50개 주로 짜게지진 않겠지만은 그게 5년이나 10년쯤 이내 전후로 해가지고서는 50개로 나눠지는 것은 이미 돼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중국은 7등분 나고 홍콩을 포함해서 미국은 50개로 나눠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벌써 징조로서 이제 나타난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양 같은 그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오늘 열린다고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하고 이제 아주 사이가 좋으니까 허경영 씨님의 이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저 회사에서 밭 정리를 좀 했습니다. 내가 수목 관리도 좀 하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큰 소나무 같은 거 막 여름에 많이 잘랐거든요. 근데 잘라가지고 저 공터에 좀 던져놨는데 그 풀밭에, 그 이제 겨울이 되니까 풀이 다 이제 시그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나무 막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소각 처리도 하고 그래요. 그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산딸기가 쭉 자라나는 그 어떤 그 텃밭 비슷한데 좀 길어요. 그걸 딱 겨울에 보면요, 요렇게 앙상한 데서 무슨 산딸기가 나오겠냐, 참 진짜 회의가 들어요. 앙상한 가지 풀 아무것도 없어 지금 겨울이니까. 그런데 봄 돼 보라고요, 희한하게 산딸기가 열려요. 희한하게 산딸기 천국이 돼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열릴 때는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근데 태풍이 좀 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이제 꺾여버리고 사람이 관리를 안 하니까 금년에는 소출이 적었는데 재작년에는 굉장히 산딸기가 많이 나왔어요. 내년에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은 진짜 오늘 보니까 이래가지고 산딸기 하나라도 나오겠나 싶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작년에도 그런 생각 들었고 재작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산딸기 따는 철이 있어요. 딱 한 달이에요. 양력 6월달 되면은 계속 산딸기가 뜯고 나면 또 좀 있으면 또 있고 그렇더라고. 참 신비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는 딱 그래요. 그렇듯이 지금은 앙상한 가지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이 어떻게 위원장 자리 하나 맡아보십시오 이러면은 이거 안 한다 이러더라고.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또 위원장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 월 회비를 또 제대로 쭉 당비를 꾸준하게 내는 사람이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이제 좀 앙상한 것 같아도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그 숲을 전체가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바람이 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이야기하지만은 뭐 내 같은 경우는 참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2020년 12월 4일 오늘 현재 2018년도에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천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것을 3천만 명이 죽을 수 있었다. 그는 트럼프 미국 현직 대통령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어요. 전쟁이 났으면 3천만 명이 죽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그 전쟁을 막으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 되겠느냐고요. 몇 사람 되겠습니까? 국가혁명당의 핵심 되는 우리 이번에 총선에 나가셨던 분 257명,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허경영 총재님을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겠지만은 나머지 뭐 대다수의 이 사람들, 아까 낮에도 내가 언급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차관들, 1급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 그리고 뭐 지금 KBS, MBC 종방이라 그러죠.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패널들, 그 사람들이 알겠느냐고. 모릅니다. 김어준이 그 낙곰수의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이, 정봉주 이런 분들이 또 정규재나 조갑재 씨, 황장수 씨 이런 분들이 알겠느냐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허경영 총재님의 진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요즘 이야기하지만 김정민 박사, 이분은 허경영 총재님을 직접 만났던 분이에요. 상속세를 폐지하게 되면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 같으면 대통령이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 생각 하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이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만나러 갔는데 당일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나 자기가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볼 만큼의 공부를 안 한 거야. 고대사 공부도 많이 했고 이분이 박식해요. 해박합니다. 해박한 지식이 있지만 껍데기 공부를 한 거라고. 껍데기 외부의 세계에 밝은 국제 정세,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일가견이 있어요. 김정민 박사가 미국, 중국, 미국, 중국, 중국의 미래, 미국의 미래,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중동 문제, 나 화내요. 고대사 문제가 화난데 그거는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내면에 무궁화꽃은 피었습니다. 이거는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말은 허경영 총재님이 쓴 책이고,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지 않았단 말이야. 제2의 박정희가 나와가지고 제2의 박정희보다 10,000배, 100만 배 더 강한 사람이 나온다 이 뜻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그거요. 누구야? 아이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그 작가가 있습니다. 김진명 씨. 김진명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면의 힘을 가져야 된다. 내면의 힘을 일하는데, 내면 에러의 길을 걷는 것이 종교인의 길이라고. 김정민 박사는 나는 종교가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가짜 종교인들도 많고 종교의 폐단도 많지만은 진정한 성직자로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자기 내면에로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면에로의 길, 그것을 침잠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자아 완성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허경영 총재님이시야말로 강정산이 그 말했던 바로 그분이다 말이야. 만국재판소를 이제 그 38선에 두고 38선에 소가 나가면은 판을 걷게 된다. 이 소가 나간다 이랬단 말이야. 그 소가 그 허경영 총재님 아니세요. 그 강정산의 한 이야기예요. 동방의 등불. 이 이제 그 한반도에서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 전 세계를